걸렸어? 네. 아이고, 웃다가. 자, 봅시다 일단. 1차 함수 그래프 성질이라고 해서 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얘기들이야.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차 함수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y는 ax 더하기 b입니다.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죠? 네. 여기서 지금 그 a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얘가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했었고, 그 다음에 b가 하는 역할은 뭐였지? 그렇지, 얘가 y 절편을 나타내고 있어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기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기울기의 부호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기울기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기울기가 양수였습니다, 그죠? 기울기가 이렇게 됐다는 건 0이었고요.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것은 기울기가 음수였습니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a가 양수였을 때는 그래프가 이런 모양. 물론 뭐 얘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이게 좀 이렇게 완만한 것도 있고 경사가 더 극한 것도 있겠지. 이런 것들이 다 양수입니다라는 뜻이고, 여기는 얘도 완만한 것도 있고 극한 것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다 음수입니다라는 뜻이었어. 기억나죠? 그 다음에 y절편은 뭐야? y절편. 말 그대로 그냥 y축과 만나는 점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얘 그래프를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요 b가 양수였으면 요 점을 지나요. 뭐 b가 0이었으면 요 점을 지나요. b가 음수였으면 요 점을 지나요. 뭐 이런 뜻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서 여기는 얘 식만 가지고 요 식만 가지고 내 그래프의 개형을 대충이라도 그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었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자. 1차 함수 y는 ax 더하기 b의 그래프는 기울기가 a고 y절편이 b인 직선입니다. 그래서 a의 부호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고요. 그죠? 얘가 이렇게 증가하는 건지 감소하는 건지. a가 양수였으면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고, a가 음수면은 x값 증가할 때 y값 감소하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 됩니다.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요 이야기 잠깐만 들어보자. y는 ax 더하기 b의 그래프에서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는 y축에 가까워진다라고 돼 있어. 그럼 제 의미가 뭘까요? 절대값이 크다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어? 절대값이 크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크니 마이너스 1이 크니. 일단 마이너스 1이 더 크지만 이 절대값으로 비교해 보면은 누가 더 커져요? 얘가 더 커지지. 그리고 얘의 그래프는 아마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죠?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y축에 더 가깝다. 여기 얘가 더 붙어서 가고 있는 그래프다라고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 얘도 마찬가지. 그냥 3이랑 그냥 1을 비교해도 그냥 3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인 거는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y축에 더 가깝다라는 의미가 있어. 정도까지 기억하고. 얼짜지? 자, 그래서 A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 기억하면 되고, B의 부호는 결국 그냥 y축과 만나는 부분을 결정합니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나오는 건 뭐냐면, 여태까지 이제 하나의 직선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면, 이제부터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두 개의 직선의 관계를 놓고, 그러니까 두 개의 직선을 놓고 그 관계를 관철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하나의 직선 이야기가 아니라 일단 두 개의 직선 가지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수학에서 그 관계, 비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두 개의 직선이 있어. 두 개의 직선인데 그 두 개의 직선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러니까 1차 함수, 직선이라고 할게.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 수학에서 말하는 위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뭘 베이스로 깔고 있냐면, 그러니까 어떤 걸 베이스로 생각하겠다는 거냐면, 얘는 교점의 개수를 베이스로 생각하겠다는 의미거든. 다시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올 거야.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생각을 하면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뭐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그다음 뭐 2차 함수의 위치 관계, 그다음 뭐 이런 그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걔네들의 베이스는 무조건 다 뭘 가지고 생각합니다.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해놔요. 위치 관계라는 단어는 결국 교점의 개수를 어떻게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걸 묻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장 일반적인 두 개의 직선이라면 당연히 막 직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쭉 진행되는 거잖아. 그죠?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는 이렇게 바라보면 얘 지금 한 점에서 만나고 있지.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그려지고 얘가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계속 끝까지 이렇게 쭉 가고 있는 끝까지 쭉 갔을 때 얘랑 안 만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얘가 두 개의 직선이 완벽하게 일치해서 이렇게 그냥 겹쳐져 있는 이런 경우도 있겠지. 그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차이를 좀 한번 바라보자. 이런 상황이랑 이런 상황의 차이. 뭐가 달라요? 교점의 개수. 얘는 지금 교점 빵 개고 얘는 교점 몇 개? 뭔 소리? 교점 한 개고 몇 개? 빵 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요 직선이랑 여기는 요 직선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얘는 교점이 없는 거야? 아니 있는 거야? 기울기. 그렇지. 얘는 지금 현재 기울기가 뭐 하고 있어요? 기울기가 달라. 기울기 달라. 여기 얘는 어때요? 기울기가 같죠. 여기 얘도 마찬가지 기울기 같겠지. 그러니까 요거랑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요거 두 개의 공통점은 뭐야? 기울기가 같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요렇게 크게 잘라서 놓고 보면 요건 기울기가 다른 거고, 기울기 다른 거. 요거 두 개는 기울기가 서로 같은 거다. 생각할 수 있는.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라서 얘네들의 차이점을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 y축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y축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렇지. 이럴 때 y 절편이 다르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y 절편이 어때요?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직선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니? y는 ax 더하기 b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a가 다시 여기 요 직선을 내가 이렇게 쓸게요. y는 ax 더하기 b라고 쓰고, 여기 요 직선을 y는 a-x 더하기 b-라고 씁니다. 오케이? 저거랑 똑같이 할까? 그리고 이제 mx 더하기 n이다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 기울기랑 여기 기울기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니까 얘는 이렇게 됩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때는 지금 이 y절편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y절편 다른 거지만 y축이 이렇게 있었으면 y절편 같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런 조건만 만족하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는군요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어때? 이런 거나 이런 건 기울기 같은 거니까 다른 거죠. 이런, 그다음에 여기 얘가 이제 같은 거죠. 여기 같은 거. 여기는 얘는 어때요? b랑 뭐랑 달라? n이랑 달라. 여기는 b랑 뭐랑 같아요? n이랑 같아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두 개의 직선 사이에서 기울기가 다르다면 얘는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날 거예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같다면은 평행하거나 다 만날 거예요. 그렇지? 근데 여기는 얘는 y절편이 다르면은 아예 안 만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y절편까지 같아버리면 얘는 다 만날 거예요. 이 정도까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서 참고로 하나만 a와 m을 곱했는데 그 결과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한다면 두 직선은 수직입니다 라고 일단은 기억해 놓지. 오케이? 다시 요거 두 개의 길,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두 개의 직선의 기울기에 곱을 해봤더니 걔가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러면은 여기는 얘는 수직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기회가 되면 알려줄게요. 알겠죠? 일단은 그 정도 기억해 놓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자. 간단해요. 문제 굉장히 쉬워. 다음을 만족하는 1참수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라고 돼 있어. 1번 보자. 1번. 그래프가 오른쪽 위를 향한다. 오른쪽 위를 향한다는 기울기가 양수인 거야, 음수인 거야? 양수인 거지. 기울기 양수인 거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보겠어? 기억과 니은과 미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건 음수인 거니까 얘는 디귿과 리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이건 얘 의미는 뭐예요?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이런 형태의 기울기겠다, 그렇지?
얘도 여전히 기울기가 양수입니다를 뜻하는 거니까 답은 1번과 완전히 동일하게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y축에 가장 가까운 그래프래. y축에 가장 가까운 거는 내가 뭘 가지고 판단해? 절대값. 그렇지, 절대값. 기울기의 절대값. 얘 기울기의 절대값은 얼마? 2죠. 얘는 3이고 얘는 2분의 1이죠. 얘는 5고 여기 얘는 2네요. 제일 가까운 거는 리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죠? 넘어갑니다. 자, 다음 1차 함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부호를 결정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프만 보고 걔네들의 부호를 판단해 보자. 1번 봐봐. 1번 얘는 처음에 기울기 먼저 볼게. 기울기 양수야, 양수야. 기울기 양수죠. 그럼 A 값은 양수분류라고 판단할 수 있어. 그 다음에 Y 절편이 그냥 Y 절편은 그냥 Y축과 만나는 교점 찾으면 되죠? 여전히 양수네요. 둘 다 양수 이렇게 돼 있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어때? 기울기가 음수, Y 절편은 양수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은 기울기가 음수, 그 다음에 Y 절편은 여전히 음수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이렇게 보면서 바로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넘어가자. 자, 다음 기울기가 서로 평행한 것끼리 짝지어 주세요라고 돼 있어. 기울기가 평행하다. 다시 기울기가 그래프가 서로 평행하다. 기울기가 뭐하다? 같다. 기울기 같은 거. 여기니 얘랑 여기니 얘 기울기 같죠 지금? 1차의 개수 1차의 개수 같죠? 니은이랑 미음 먼저 보이네. 그 다음에 또 디귿이랑 리을 보이죠? 디귿이랑 리을. 그 다음에 기억이랑 기울. 됐어요? 그 다음에 일치하는 것끼리 짝지어 주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기울기 같은 것끼리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지? 기억이랑 비읍은 일치하니? y절편 다르죠? 일치하는 건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디귿이랑 리을은 어때요? y절편 마이너스 1이고 쟤는 5니까 저것도 다르죠? 저도 아니야. 근데 미음을 보니까 이거 전개해봐. 마이너스 2분의 1 x에다 플러스 뭐가 돼요? 4가 되죠. 얘 y절편, 얘 y절편까지 같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니은이랑 미음 이렇게가 걸립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 되게 쉽지? 넘어가자. 다음 볼게요. 그래프가 서로 평행하기 위한 A, B의 조건을 구해달래. 그러면 일단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A는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이렇게 돼야 돼. 그냥 Y절편은 달라야 되지? B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됩니다. 2번 답이 뭐야? 그럼 얘가 3분의 1 되는 거 막 마이너스 3분의 1 되는 거 막 B가 뭐가 되면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신문지 기로 가자. 1번부터 볼게요. 자, 그래프 y는 2분의 1 x 더하기 3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풀 때 있잖아. 그때 그냥 바로 보이면 참 좋겠는데 바로 보인다면 그냥 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연습하는 단계에서는 저기는 제 그래프를 대충이라도 기울기 2분의 1이가 대충이라도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이 그래프 바라보면서 해석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뭐 그래도 오래 걸리지 않잖아. 일단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입니다. 맞네요? 그 다음에 y축과 양의 부분에서 만납니다. 맞네요? 그럼 2,4를 지납니다. 그래프상에서 판단할 수 없죠? 여기다 넣어야지 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봤어. 그럼 얘는 뭐 1이 되니까 1 더하기 3은 4가 되죠? 그러니까 y값은 4, 2,4 지나는 것도 맞네요. 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사분면이죠? 여기 2사분면, 여기 3사분면, 여기 4사분면인데 그러니까 1사분면과 2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거 맞네요? 맞아요? 4번도 맞는 거. 그 다음에 x값이 4만큼 증가할 때 y값이 1만큼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x값이 4만큼 증가할 때 y값이 1만큼 증가하면 기울기는 4분의 1이잖아. 그죠? 근데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2분의 1이죠. 당연히 틀린 얘기가 되겠다. 그렇지 않죠? 그 밑에 두 문제 지금 풀어볼게요. 보자. 그래서 그 다음 문제 풀어봤죠? 기억 맞아 틀려? 틀리네. 그지? 기울기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니은 x절편은 조금 있다가 y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1 맞죠? 그럼 x절편은 어떻게 돼? 얘가 0 되는 거잖아. 얘가 0 되면 이거 넘어가면은 3x죠? 맞죠? 그러면은 3분의 아니 6, 마이너스 6분의 1이다 그지?
틀렸네. 그 다음에 일사분면 지나잖아. 얘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봐. 어떻게 됐어? 그려봤어? 네. 요렇게 되고 기울기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죠? 1, 2, 3, 4에서 2, 3, 4 분면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디귿을 맞는 이해. 그 다음에 리을은 어때? 여기는 얘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 이동한 거 맞죠? 네. 좋아요. 넘어가자. 자, y축과 가장 가까운 거, 기울기가 절대값이 제일 컸으면 좋겠네요. 그죠? 제일 큰 거는 몇 번? 5번. 좋아요. 넘어가서 다음 볼게요. 자, 부호를 결정해 주세요. 너무 쉬워요. 그죠? A 무슨 수? 양수. 그렇죠. 마이너스 A가 음수니까, 그지? 네. 그러니까 A는 양수입니다. B는 무슨 수? 양수. 그렇지, 양수. Y절편 양수 쪽에 찍혀 있으니까 그대로 양수입니다. 네. 그렇죠? 자, 이거 눈으로 한번 해볼까? A 무슨 수? 양수. 이 기울기 무슨 수야? 음수. 응? 양수. 기울기 양수잖아. 네. 그죠? 근데 여기서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A지. 이게 양수가 되려면 A가 음수여야 되겠지? 그다음 B는 여기서 Y절편 무슨 수? 음수. 음수. 그지?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B잖아. 마이너스 B가 음수라는 소리니까 B는 양수. 양수. 그게. 다음 넘어가서 다음 부르면 답해주세요. 1번 1차 함수 y는 ax 더하기 5의 그래프는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가 서로 평행화 됐어. 평행하다는 조건 가지고 뭘 찾을 수 있겠어? 일단 기울기. 그렇지, 기울기 같아요. a가 뭐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되겠구나. 그 다음에 y절편은 각각 다르잖아 지금 현재, 그지? 이제 평행한 거 맞아요. 그 다음에 2, b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얘에다가 2를 집어넣고 나오는 결과가 b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b는 얼마가 됩니다? b는 마이너스 3 곱하기 2 더하기 5잖아, 그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됐습니다? 네. 오케이. 그럼 2번 보자. 1차 함수 y는 3x 더하기 b의 그래프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1차 함수 여기는 얘가 된대요. 그럼 얘는 y는 3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했대요.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a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일치합니다 라고 돼 있었어. 그지? 네. 그러니까 a는 얼마고요? 3이고요. b는 얼마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잠깐만요. 자, 다음 넘어가서 봅시다. 4번 풀어보자. 됐어? 오케이. 자, 1번 a는 얼마? 2. 2.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5. 잘했습니다. 2번 보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x 더하기 5의 그래프를 y축과 a만 표에 넣으면 주근자랑 일치하는데요. a 값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7. 오케이, 잘했어. 넘어갑니다. 자, 여기 쏟아놓은 핵심 문제들 몇 개 있나요? 5개가 있네요. 5개는 이따가 한번 풀어보세요. 오케이? 풀어보고 넘어가야 된다. 다음 다시 5번으로 가서 5번은 1차 함수의 활용법 파트로 가볼게요. 활용은 항상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차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요?에 대한 물음일 거야, 거의. 그죠? 뭐 특이한 상황들,
뭐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 해봤으니까, 그지? 거석시 이런 거 다 해봤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푸는 요령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네 가지 한번 잘 읽어보자.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변수 x, y를 정한다. 그 다음에 x와 y의 관계식 세운다. 그 다음에 1차 함수의 식이나 그래프를 이용하여 뭐 구하되는 값을 구한다. 구한 값이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뭐 네 가지로 돼 있대. 오케이? 근데 뭐 이 네 가지가 뭐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라고 해서 꼭 여기 있는 이 원칙에 맞춰서 풀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이 흐름을 가지고 풀면은 자연스럽게 풀려요 정도니까 이 네 가지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그냥 풀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활용 문제에서 온도 문제, 길이 문제, 물의 양 문제, 그 다음에 거리, 속도, 시간 문제 이런 것들은 다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 넘어갈게요. 오케이. 그래서 1번부터 바로 가보죠. 길이가 15cm인 양초에 불을 붙이면 양초의 길이가 20분마다 2씩 줄어든대요. 오케이? 네. 그럼 20분마다 2씩 줄어드니까 1분마다 몇씩 줄어드는 거야? 10분의 그렇지. 0.1, 10분의 1이라고 쓸까요? 10분의 1cm씩 줄어듭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불을 붙인 지 x분 후에 양초의 길이를 y라고 했대. 다시 불을 붙인 지 x분 후에 양초의 길이를 y라고 했대. 그때 x와 y의 관계식을 구해주세요. 그럼 나는 y는 양초의 길이가 되는 거잖아. 그지? 원래 몇 cm였어? 15cm였습니다. 그죠? 근데 1분마다 x분마다 다시 1분마다 10분의 1씩 줄어드는 거 확인했으니까 10분의 1 x만큼 줄어들었겠네요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시간이 지났대요. 2시간이 지났을 때 양초의 길이 구해주세요. 여기다 2 넣으면 될까요? 안 되죠? 몇 넣어야 돼? 120. 그렇지. 120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뭐가 됩니다. 15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니까 3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넘어가서 2번. 자,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00m 높아질 때마다 기온이 0.6씩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지면의 기온이 21도였을 때, 한번 보자.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00m 높아질 때마다 기온이 0.6씩 내려가니까 1m 높아질 때마다 얼마큼씩 내려가는 거야? 1000분의 그렇지. 0.006만큼씩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1000분의 6이라고 써도 무방하고요. 아니면 그래서 500분의 3입니다라고 써도 되겠다. 그지? 요거 세 개가 다 답이 되는 거야. 됐죠? 그리고 2번.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x인 곳의 기온을 y라고 했을 때 x와 관계식. 어떻게 돼요? y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원래 몇 도였어? 21. 그렇지. 원래 21도였지. 근데 그 기온이 내려간대. 얼만큼씩? 0.6. 그렇지. 0.006만큼씩. 1m. 네. 끝났죠? 네. 일단 처음 넣으면 6이니까 15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15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죠? 그 다음에 기온이 18도인 곳은 지면으로부터 몇 높이가 얼마일까? 이건 어떻게 될까? Y의 18은 그렇지. y 18. 21 마이너스 0.006 x 이렇게 되겠다. 그죠? 네. 그래서 요거 이쪽으로 넘기니까 3이고요. 요거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0.006 x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요걸 내가 뭘로 바라볼까? 500분의 3으로 바라보자. 3, 3 약분시켜주고 500 넘어가니까 x가 얼마나? 500이나 이렇게 풀었어. 일단 하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다 그런 식의 문제들이야. 그냥 지금 한 거 그냥 그대로 풀면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 여기는 바로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단은 마무리까지 해가지고 이쪽 단원에 대한 이야기 다 끝났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쪽 부분을 지금부터 문제를 쭉쭉쭉쭉 풀면서 안 되는 거 질문을 먼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 얘기를 할 건데 오늘 뭐 수업은 되게 간단했다, 그죠? 네. 이제부터 문제 풀면서 좀 연습할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일단 요 얘기 잠깐만 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이라고 돼 있어. 여기는 얘는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냥 이런 거야. 봐봐. 3x 더하기 1은 4예요.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거 1차 방정식이지. 그죠? 그 다음에 3x 더하기 2y는 5예요.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거 1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요것도 1차 방정식. 아.
얘는 변수가 몇 개 있어? 한 개 있지. 얘는 변수가 2개 있는 1차 방정식. 오케이? 요것도 1차 방정식입니다. 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부르게 되거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여기는 얘랑 그다음에 여기는 얘를 내가 이거 넘긴 다음에 2로 나눠가지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5라고 하는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 여기는 얘는 또 뭐라고 불러요? 얘는 1차 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는 이 직선의 방정식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원이 지금 여기는 요 단원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지금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요것도 1차 방정식이잖아. 요것도 1차 함수, 1차 방정식이잖아. 그지? 요거 두 개가 다 1차 방정식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단원명이 이렇게 되는 건 선생님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얘랑 다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면 1차 방정식 맞죠? 그다음 y는 3x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뭐 1차 함수 맞죠? 여기는 얘랑 얘의 관계가 사실 이렇게 된 게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다 이렇게 불러야 맞는 것 같거든요, 선생님들.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는 이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얘랑 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얘랑 얘의 관계가 아니라 얘랑 얘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여기는 얘랑 얘의 관계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요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런 거에 대해서 집중할 거야. 지금 이제 여기는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다시 봐봐. 자,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대요. 그냥 함수가 이렇게 있었대. 그 다음에 y는 0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대. 이것도 함수 맞니? 상수 함수라고 불러요. 그죠? 그냥 x에 뭐 넣을 게 없잖아. x에 1 넣어도 그냥 쟤는 0인 거고 2 넣어도 0인 거고 x에 3 넣어도 0인 거고 그냥 전부 다 0인 거고. 그럼 얘도 함수고 얘도 함수니까 얘네들이 그래프가 더 존재하지 않겠니? 그죠? 이렇게 x축이 있었고 여기 y축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가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한번 쳐보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y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은 어떤 식으로 그려져요? y는 0이라고 하는 여기는 얘는 어떻게 그려질까? 상수함수. x축. 그렇지. 이거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됐어? 네. 응. 그럼 여기는 얘랑 그 다음에 여기는 얘 그래프는 노란색으로 그려볼게요. 다시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네.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요거 두 개를 연립한다고 생각해봐. 요거 두 개를 연립한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네. 그러면 우리는 그 연립의 기본이 뭐야? 문자를 소거하는 데 있잖아. 네. 저기서 뭘 소거하면 되겠어요? y를 소거하면 되겠지. y는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0을 집어넣었더니 fx는 뭐가 됩니다? 0이라고 하는 그런 식이 하나 나왔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는 방정식이 되지. 네. 맞죠? 네. 방정식 fx는 0. 요런 꼴이 돼버린 거예요. 요런 꼴. 요게 이제 처음에 y는 fx 꼴이었다면 여기는 얘 이런 꼴이 지금 저기는 제가 되는 거죠. 다시 요런 방정식이 어떻게 했더니 나왔다고? 요거 두 개를 뭐 했더니? 연립했더니 나왔다. 그지? 그 연립의 가장 큰 의미는 뭐예요? 연립을 하겠다라는 거의 의미는 제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결국은? 문자 제곱. 문자 제곱. 그거는 이제 푸는 방법. 연립의 원래 의미가 뭐냐? 연립이라고 하는 거는 연립. 얘는 이런 식도 있고 이런 식도 있었을 때 식 1이 있었고 식 2가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1과 2를 동시에 만족하는 오케이? 1과 2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아이들을 찾아주세요 이런 이야기거든. 오케이? 근데 봐봐 함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요걸 만족하는 점들은 개 많다고 했어요. 그지? 여기는 이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여기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여기는 얘를 만족하는 점들일 거야. 그 다음에 y는 0이라고 하는 여기는 얘를 만족하는 여기 있는 무수히많은 이 점들이 다 쟤를 만족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내가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뭐 한다고 했어? 연립한다고 했지. 저거 두 개 연립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시에 만족하는 점 찾아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럼 결국 걔는 뭐가 되겠어? 1차 방정식. 여기는 요 뭐가 된다? 교점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아주세요라는 이야기였으니까 저기 이제는 이 무수히 많은 점들과 여기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이 겹치는 점은 딱 요 점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그 교점 찾아주세요라는 이야기가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거는 해, 근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가 됩니다? 여기는 얘 교점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요거 이해되니? 근데 교점에서 정확하게 교점을 나타내지는 않아. 왜냐면 여기서 지금 무슨 짓을 했어 우리가? y를 연립해서 y를 소거했었지. 네. 맞아? y를 소거했다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얘는 y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네. 반대로 말하면 뭐에 대한 정보만 얻을 수 있습니다? x의 정보만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 된단 말이야. 그지? x의 정보만 내가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 교점 중에서도 여기는 얘 y좌표를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여기는 얘 이 방정식의 해는 결국은 뭐가 되냐면 교점의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x 좌표가 됩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요거 이해되나요? 네. 됐어? 예를 들어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보자. 봐봐. fx 다시 이렇게 해볼게. 3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대요. 근데 여기는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4 이렇게 주어져 있었나봐. 그럼 여기는 얘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뭐가 되겠어? 이 방정식은 사실은 y는 3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이 함수와 y는 4라고 하는 함수의 교점에 x 좌표가 여기는 얘의 근이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럼 봐봐. 여기는 얘는 실제로 해를 구해보면 뭐가 돼요? 1. 이제 1이 되죠. x 값은 뭐가 됐어? 1이 됐어. 그럼 여기는 얘랑 얘의 교점의 좌표가 뭐였구나? 1이었구나라고 판단이 가능한 거야. 다시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얘의 그래프가 지금 여기는 요 1이라는 점 지나고 기울기가 3이었어.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y는 4라고 하는 건 뭐야? y가 4인 점들을 다 찍어주세요잖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지금 x축가 평행해요. x축가 평행한 이런 직선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나는 교점은 요거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야. 이 방정식의 의미는 뭐라고?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 교점의 x 좌표가 얼마였군요? 1이었군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돼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y가 4라고 했잖아. 그냥 1 넣어서 4 나오잖아.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는 요점의 좌표는 1,4가 되는군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됐어? 여기는 요 교점의 좌표는 5, 알파, 0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고. 됐죠? 왜냐면 제 y값이 0이었어. 됐어? 근데 요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가능해요. y는 다시 3x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었대. 근데 여기가 2x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있었나 봐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는 결국 어떤 의미가 있어? y는 3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거랑 y는 2x 마이너스 4라는 거야. 요거 두 개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해달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반대로 봐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생각해봐. 두 개의 교점을 구해달래요 우리한테. 네. 그러면은 봐봐. 저기는 쟤네들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야. 여기는 얘가 1이었어. 기울기가 3이었으니까 이 정도 그려질 거고.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4였어요. 기울기가 2였으니까 이 정도 그려지겠죠? 얘가 만나는 점이 여기 이렇게 쭉 내려가서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만날 것 같아. 그죠? 여기는 요 만나는 요 점을 난 지금 찾고 싶은 중이야. 근데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만 이 그림만 가지고는 여기는 요 점이 어디가 될지 내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연립해서 y를 소거하는 거지. 이걸 이쪽으로 집어 넣어가지고 이런 뭘 만들어요? 방정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방정식을 풀어봤더니 요거 넘어가면은 x,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5잖아, 그지?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5라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 요 점에 뭐가 x 좌표가 마이너스 5였군요를 판단해 주세요.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y 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든 여기다가 집어넣든 그 결과는 당연히 같을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좀 쉬운 데다가 뭐 둘 다 쉽네.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뭐가 돼? 14가 되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14였군요. 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4가 되는군요. 이렇게 판단해 주세요가 정확한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다라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다음 시간부터 배우는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거랑 지금 요거 그러니까 같은 아이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라볼 거냐 아니면 이게 1차 함수로 바라볼 거냐에 대한 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두 개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질문 문제 쭉쭉 풀어보면서 여기 전까지 문제 쭉쭉 풀어보면서 질문할 거 질문하고 그럼 테스트 하나 보고 가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